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업무 협조, 업무 분장 등으로 타 부서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 직장에 가시면 업무를 서로 맡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맡지 않으려고 할까요? 어떨까요? 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업무 핑퐁, 부처 이기주의,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하죠. 그래서, 타 부서나 다른 직원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할 것인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험. 여러분들이 다른 팀이나 조직하고 갈등이 있었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살면서 있다면 동아리나 아니면 다른 반, 다른 과, 내지는 다른 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많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데 앞으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부지기수로 생깁니다. 우선은 상황 하겠습니다. 상황. 네, 제가 대학 축제 때 동아리 진행과 관련돼서 어떤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다른 동아리와 충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서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거기서 어떤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해결했습니다. 행동 중에 원칙. 우선은 형평성과 우선은 학생들을 바탕으로 하는 투표, 그 다음에 어떤 합리적인 형평성, 선호도, 형평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선호하는 것들이 앞에 있고, 또 만약에 앞에 있는 동아리라면 뒤에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 다른 의자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양보하는 형평의 범위 내에서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동아리가 작년 대비 20% 이상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이웃 동아리하고의 더 사이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직에 들어간다면 저는 업무 충돌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구사했던 형평성, 내지는 형평성, 또 내지는 효율성, 형평성,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효율성이라든가 형평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배에 제가 중재자로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공익에서의 활용, 이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당성, 형평성, 효율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볼까요? 21번. 지금은 경험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경험형, 상황형 문제에서는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상황형 문제에서는. 경험형 문제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경험형에서는. 경험형 보실까요? 21번. 기존의 시각으로 완수하기 어려웠던 일을 창의적 발상을 통해 해결했던 경험. 창의적 발상으로, 사실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했습니다. 상황, 어떠어떠한 불만족스러운 상황, 내지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동아리는 댄스 동아리에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 기존의 모집 방식은 어땠는데,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행동, 동아리 신규 단원을 모집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자격, 범위, 내지는 혜택, 내지는 모집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본인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20%의 증원이 생겼고, 몇 명의 신규 단원이 입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 정량으로 해주세요. 정량으로. 이런 틀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렇습니다. 24번 볼까요? 다 못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해설 못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본 공식을 바탕으로 읽어보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단순히 강의 듣는 것만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24번 보세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 타인 배려, 그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타인을 배려했던 것. 어떤 상황에서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양봉, 아르바이트, 친구의 요청이죠. 또 나는 그 시간에 국토순례 계획, 아니 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것을 뭘 포기하고 친구의 것을 도와줬습니다. 제가 가야 될 약속을 미루거나 기회를 포기하고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유지할 수 있었고, 저는 다음 기회에 국토순례 내지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친구하고 지금도 가장 돈독한 관계로 이루어졌었고, 또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좋은 그 이미지를 주어서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리도 소개받도록 받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 이런 구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어떤 구조나 틀을 바탕으로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체계성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공직에서나 조직에서는 두 가지의 사람, 공직에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또 기업에서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안정성과 체계성은 가장 공통 분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식과 체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연습하시겠습니다. 그럼 개인 신상형을 볼까요? 개인 신상 이런 것들은 사실 쉽습니다. 수월합니다. 2번 볼까요? 2번 236페이지 2번. 결론. 홍어, 닭발, 돼지 껍데기, 곱창. 네, 사실 다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홍어는 쏘아서, 닭발은 매워서, 돼지 껍데기는 혐오스러워서, 또 곱창은 문화가 달라서 싫어하는 음식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무엇을 또 추천하고 싶은 음식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네, 어떤 틀을 해볼까요? 이런 거 해볼까요? 결론. 예, 저는 무엇? 예를 들어 곱창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유. 네, 이유. 예, 여기서는 여기서 있습니다만, 우리 고장의 특성, 내지는 맛, 영양가, 이런 거예요. 맛도 좋고, 영양가. 또, 우리 고장에서의 그동안 전통 있잖아요.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전통도 좋아. 그런 이유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조. 하나만 더 한다면, 강조. 뭐 하면 좋을까요? 만일 외국인이 곱창을 먹어본다면 저는 곱창의 맛에 반하게 될 거고, 또 추천한 저에게 좋은 인상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강조. 있습니다. 5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틀을 다 쓰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회생활이나 하면서 길러진 업무 역량이 있다면, 귀하에 가지고 있는 업무 역량이 있다면 무엇인가? 해당 업무 역량을 공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했어요. 결론.
결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추진력도 있고, 내지는 친화력도 있고, 조정력도 있고, 성실성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정함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추진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갈등 조정 능력과 협업 능력입니다. 좋습니다. 협업, 조정, 협업. 어떻게 남과 싸우지 않고 이렇게 같이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조정력과 내지는 협업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이유, 저는 갈등 조정과 관련돼서 내지는 행동, 갈등 조정과 관련돼서 과거에 어떠한 조정을 한 바가 있고, 또 협업, 누구누구와 협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어떠한 목표 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목표 도달. 그래서 뭐 어떤 산학부에서 어떤 걸 했고, 동아리에서 어떤 것들을 이뤘습니다. 여기서 정량으로 해주면 더 좋습니다. 정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공직에서의 활용입니다. 제가 만약 군무원이 된다면 저는 조정력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우리 부서의 어떤 끈끈함, 내지는 그 하나 된 원팀으로서의 원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접착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조. 그래서 공직에서의 적용입니다. 이렇게 이런 걸 바탕으로 정리하고 공직에서의 그걸 딱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 보실까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많으시죠? 이거 공무원 준비하시면서도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아마 공부에 대한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현재 상황에 대한 암울함, 우울감,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적이 안 오르는 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두려움 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했는가? 결론 뭘까요? 네, 저는 저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축구입니다. 아니면 마라톤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뭐예요? 게임입니다. 할 가능성이 높죠.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 상사들 아무래도 상사들 게임을 많이 좋아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거를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운동 내지는 또 영화 감상, 책, 아니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거, 등산, 특별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거. 결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면 어떻게 매번 일주일마다, 주말마다 어디 등산을 해서 현재 몇 개의 산을 백두대간을 등정한 바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거, 여자분들 때문에 명상인데 명상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결과까지 얘기해 주면 좋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제가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 정서적인 결과를 해도 좋고 정량적인 결과도 좋습니다. 정량. 자격증을 딴다라든가 어떤 자격증,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좋고요.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또 아니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퀄트? 만드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일단 제가 딴 바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에 들어가도 이런 것들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의 적용입니다. 그렇습니다. 10번 볼까요?
인생에서의 롤모델. 롤모델이 누구인가? 롤모델. 결론, 이유, 강조. 결론, 롤모델. 아마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아버지. 네, 그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를 꼽는 이유는 가장 많이 봤죠. 가장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또 생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유전적인 겁니다. 유전적. 아버지와 자식은 유전적으로 매우 어떤 그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부분 대동소이하죠.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게 모습이 좋아 보이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신 분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어떤 원칙주의 또 그런 것들이 본인도 그게 아마 내 몸에 배게 되고, 배게 된 이유는요 두 가지라고 생각돼요. 선천적인 거, 같은 비슷한 유전자, 후천적인 거, 보고 느낀 거, 경험한 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동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동화되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또 내지는 피에 의해서 타고난 것. 그래서 선생님의 자녀들은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동력이 많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 또 의사는 의사를 시키려고 하죠. 또 군인은 군인이 되려고 하고, 경찰은 경찰 가족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또 장사는 장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져 내려오는, 제가 볼 때는 소질과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소질과 환경. 소질은 본인이 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 혈의 어떤 그 유전인자에 의해서 그런 거고요. 어떤 환경은 보고 배우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롤모델이 부모인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부분을 부모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해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 서로 아는 사람, 그 면접관도 알고 나도 아는 사람, 역사적인 위인도 좋고요, 독립운동가도 좋습니다. 또 아니면 사업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아버지라고 하면요 그 면접관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면 중탄은 갈 수 있는데 상으로 가기가 서로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히 알 수 있는 사람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유, 결론. 네, 저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이유, 네, 그 살신성인 선공후사의 정신은 저를 매우 감명 깊게 만들었습니다. 살신성인,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공적인 이익을 우선하고, 그 어떤 자신의 공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또 사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그런 정신. 그래서 저 역시 군무원이 된다면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조직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라고 했을 때하고 좀 약간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의 부족한 역량, 만약에 부족한 능력 13번 결론 뭐다? 친화력이 떨어진다. 아니면은 뭐예요? 떨어진다. 스피치가 떨어진다. 아니면은 끈기가 없다. 있습니다. 결론. 그러면 어떻게 보완책으로서 행동 어떻게 저는 개선하기 노력한다. 그 결과 지금 최근에는 그 어떻게 개선되었다. 이렇게들 하시면 13번. 나머지는 개인적인 문제라서 18번 같은 것도 많죠. 취미, 특기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참고입니다. 자신만의 방법. 이건 소소한 개인 신상에 대한 거라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제가 개인 상황형 문제를 할 때는 어떤 결론, 이유, 강조, 결론, 행동, 강조, 분석, 해결, 보완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상황형 문제에서는. 또 경험형 문제,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
어려운 경험, 뭐 힘든 경험, 즐거웠던 경험, 보람있었던 경험, 창조적 일을 처리한 경험, 상황, 행동, 결과. 이거는 어떻게 경험형에서 많이 나왔네요. 경험형.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경험형에서. 또 하나,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제가 쓰겠습니다. 여기서. 또 업무형. 업무형에서는 업무형, 정책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시사와 정책, 성폭력 예방 대책, 내지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어떤 대책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책. 그러면 아까 했습니다. 인식, 또 프로그램, 내지는 문화 해도 되고 좋고요. 또 하나는 제도, 시설, 인력, 지역사회 협력, 또 내지는 시설이 곧 인프라인데요. 인프라. 네, 뭐 같은 겁니다. 인프라, 시설. 내지는 뭐 또 할까요? 시스템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책으로 문제 물어봤을 때 활용하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폭력 대책 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라고 그래요? 많은 정책을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해볼까? 안전사고? 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과 교육 연수 등 그 구성원들에 대한 우리 부대 내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을 우선시하는 안전 우선 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 어떤 안전을 등한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페널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설, 안전시설 점검할 수 있는 또 어떤 통합관리센터, 안전통합관리센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점검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보안 어떤 전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역사회나 또 안전 전문기관 또 내지는 시설업체하고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진단하고 또 뭐 보완하고 복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책이 나왔을 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때려주세요. 또 경험이 나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보세요. 또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런 거. 결론이 있는 것은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결론이 있는 것은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그 상대가 훨씬 더 빨리 와닿아요. 결론을 있으면 결론을 무조건 얘기해 주세요. 이유 내지는 강조. 결론, 행동, 강조 내지는 보완. 분석, 해결, 보완. 강조나 결과를 얘기할 때는 정량적으로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두서없이 짧은 시간에 그 책을 소화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다시 한번 들으시거나 또 반복해서 보시고 책도 반복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각자의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걸 했고요.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꼭 합격하셔서 대한민국 군무원으로서 자랑스러운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공무원 또 특수한 군무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면접 잘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